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EBS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이남승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바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 될 것인가, 특히나 사회 과목 중에서 지리 과목 중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2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고3에는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겠구나, 부담감이 팍팍팍 쌓이고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죠. 사회 탐구는 총 9개 과목이 이렇게 짜라락 있습니다. 이 9개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많이 물습니다. 선생님, 뭘 선택해야 되나요? 하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지리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탐 과목 9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게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 외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31가지 고르는 거. 가면 우리가 고르는 거 말고 어린 아이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고르는 그 눈빛과 여러분의 눈빛이 되게 닮았다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너희들 그 가게 알잖아. 가게를 갔어. 너희들 돈이 무한정 있진 않아. 딱 그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있어. 뭘 먹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나는 난 딸기 맛이 좋아. 아니, 난 치즈 맛이 좋아. 난 초콜릿 맛이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럼 갈린다라는 것이죠. 초콜릿 맛이 좋으면 초콜릿 중에서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초콜릿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맛과 섞여 있는 거, 막 이런 게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 맛을 좋아하느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다 먹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아니니까 아직 시간적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거 선생님 2개 선택 모르겠어. 아직 고민하지 마요. 너희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 내신에 깔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이 이렇구나. 이렇게 공부를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나 수능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하나.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신에서 사회문화, 생륜 너무 좋아. 근데 또 수능에서는 다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가르치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생님 내신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아니야, 수능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될까?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신 당연히 잘 하고, 이걸 바탕으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스크림 선택을 했다, 과목 선택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한테는 이 과목의 특징을 듣고요, 다른 선생님한테선 윤리과 과목, 일반 사회과 과목, 이 아이스크림 맛은 어떤지 한번 꼭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자, 한국지리, 세계지리, 수능 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총 몇 문제죠? 네, 20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20문제 중에 무려 18문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른 사회 탐구에 비해서, 시험지도 한번 보세요. 다른 사회 탐구는 그냥 개념 공부를 하면 줄글로서 그냥 찔찔찔 나옵니다. 선지도 단답형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두 녀석은 2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바로 자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의 핵심은 단순히 개념을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사회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래, 개념을 열심히 하나 돼. 사회 현상이 뭐고, 윤리 사상과 어떤 건 뭐고, 개념만 알면 돼. 개념만 알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풀 수 있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 과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개념을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래프와 지도와 그리고 각종 표에 해석해낼 수가 없다면, 즉 개념과 자료를 연결할 수 없다면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한국지리 선택했는데, 세계지리 선택했는데 선생님 성적이 너무나 안 나옵니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개념 공부만 한 것이죠. 어떤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그친 거란 거죠. 그 지형이 지도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어디서 발달했습니다. 그것만 안 거예요. 그걸 그래프상에선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요 연습을 안 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없고 절대 수능에서 40점 이상의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물론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난 개념 공부, 자료 공부 다 할 수 있어. 나 수능 잘 볼 거야. 내신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념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 공부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요, 명확한 용어 이해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지형부터 배우거든요. 상류하류, 원마도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대략 한 200~300개의 용어가 평상시 안 쓰는 용어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한자를 분석해가지고 이해를 하십시오. 한자를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겨울에 평창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대관령이죠. 이 대관령 올림픽이 열리는 곳을 지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위평탄면이라고 해요. 자, 고위평탄면. 우리는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라는 얘기는 전국이,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위평탄면에서 올림픽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왜? 이건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지리 공부에서는 바로 요걸 배운다는 거죠. 평창이 아니라 평창에는 고위평탄면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한자의 줄임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위라는 것은 영어로는 high입니다. high.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 한자로 가지만 너희들이 한자를 못하는 거 알아. 나도 한자 잘 못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대 1학년 때 그 한자 테스트를 했는데 C 마이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자 우리 잘 못한단 말이야. 왜? 우린 영어 세대지. 영어 세대이긴 맞나요? 뭐 여튼 한자를 잘 못하지만 아주 쉬운 한자 나온다라는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자, 평탄면이 뭡니까? 평평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위평탄면이란 어떤 지형을 의미하는 거죠? 높은 해발 고도에, 즉 해수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 산지면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경사가 그나마 완만한 지역이 나타나더라. 와, 그래서 여기서 올림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어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높은 곳에 평탄면이 나타났느냐?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Y가 되는 것이죠. 왜 고위평탄이 나타나는지. 그치?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개념을 연결하다 보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념별 이해입니다. 역사 과목과 지리 과목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역사 과목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 뭐가 더 우선이다, 뭐가 더 뒤에다, 그리고 각 사건 간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유,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리는 이런 게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원별로, 그 단원별로 분절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후단원에서는 기후지역차, 기온이 뭐고, 강수가 뭐고, 그 단락단락의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수능에서는 모든 단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일부 부분이랑 우리 생활환경 중에 농업의 어떤 부분이 연결된다라는 게 수능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고2 때 내신에는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같은 개념이라도 이거는 고3 때 공부하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단원별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암기로 학습량 감소는 지리 과목은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양은 사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치? 이 외우는 방법은 너희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선생님 개발 많이 해놨습니다. 다소 비웃기긴 하지만 병맛 이런 거 있죠, 그죠? 병맛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만든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질이 다소 부산되는 많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자, 우린 개념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단원별로 흐름 상관없어요. 어떤 단어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느냐 그걸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학습량을 감소하고 수능날까지 너희들 내신 시험날까지 쭉 머릿속에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면 문제가 다 풀리느냐? 네, 풀립니다. 한 20문제 중에 한 12문제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려요. 하지만 8문제는 자료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자료들이 출제됩니다. 자, 그럼 자료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과 자료를 연결해야 되느냐? 그걸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요. 첫 번째 그래프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별도로 이런 주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지, 표는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작년 선배들이 수능이랑 6월, 9월 평가에 나왔던 그래프만 가지고 선생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요, 단 한 번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그래프를 공부를 해서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실전에서 당하지 않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이런 그래프. 그치? 막대 그래프와 점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Y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X축, Y축은 알잖아요. 그러면 X축이고 Y축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삼각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 내부의 가나다 지역의 어느 지점에 세 개의 값을 한 방에 표현한 것을 삼각 그래프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념만 공부해서 이거 문제를 나오면 자료 해석이 안 되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가 슝슝 풀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자료를 갖다가 개념과 연결하는데 같은 개념을 다른 자료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출제된 겁니다. 요것이 바로 수능이고요. 요것이 바로 6월 평가원입니다. 이런 모식도를 표로서 이렇게 출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너희들은 이제 고2니까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거야. 하지만 고2 때부터 어떤 한 개념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이런 자료도 출제할 수가 있어. 아니야, 모식도로 출제할 수 있어. 아니야, 그래프로도 출제할 수 있어. 각각 다른 자료에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을 미리미리 해놓는다면 고3 때 아무 부담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나는 그래프만 보면요, 이런 표만 보면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수학 공부하는 거 그 이상 더 이상 나는 공부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자료가 나오면 어려워할 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게 생소해서 어려운 것이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개념만 공부해놓고 이 연습을 안 해놓으면 어이구, 시험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다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서 한국지리가 9개 사탐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고 같은 만점을 받아도 한지 만점을 받은 것과 다른 생활과 윤리 만점을 받은 것에 점수가 이렇게 됐어요.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한지 한 문제 틀린 1등급이랑 생윤 만점 받은 1등급이랑 변환 100분위가 한지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틀려도 생윤 선택한 애들보다 대학가는 더 유리했어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자료 연습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난 자료가 약한 학생인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위치 연습이 중요합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에서는 세계 지도상에서 특정 출제되는 곳이 있다는 거.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영남과 호남권 지역이에요. 선생님, 내가 이래서 지리를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위치를 갖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리를 전공한 사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선생님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요. 왜?
모든 지역을 외우고 있지 않거든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모든 지역이 나오진 않습니다. 출제되는 부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신 같은 경우는 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내신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EBS 연계교재,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뭘 하느냐? 대표적인 지역만 공부를 하십시오. 선생님, 난 지도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지리학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2 시작하면서 날 만났기 때문에 아하, 지도에서 위치는 출제되는 곳만 나와.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고2 때 인강으로 예습을 합니다. 고2 한국지리 개념 선생님 강의가 있거든요. 이걸 예습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진도 예습을 딱 듣고 학교 수업까지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답이 이겁니다 라고 발표하면 조금 친구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겠죠. 그리고 끝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이구, 학생부 종합전을 대비해서 생기부에 이 학생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합니다 라고 선생님 써주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공부하십니다. 자, 그럼 자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기출을 분석해야 됩니다. 기출을요. 고2 때는요. 그럼 기출 분석에 좋은 교재는 어디냐? 시중의 모든 기출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EBS에서 나온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껏 본 모든 기출 교재 중에 가장 잘 나온 교재예요. 그 교재를 사서 많은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그 기출의 미래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할 때 선생님 또 강의가 있거든요.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다. 개념과 이렇게 연결하세요 라고 강의를 합니다. 요걸 들으시면 2학년 때 내신 공부 개념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료 기출 통해서 이렇게 실제 문제 나오는구나.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술형 요것도 따로 준비해야겠죠. 자, 요거는 이제 EBS에서 강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서술형 써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서술형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딱 정해졌어. 한정적이걸라 요거 연습을 하신다면 고1, 2 내신에서 한지 세지는 만점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리가 이거구나 라고 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뭐를 추가하면 됩니까? 여기에서는 개념에서는 EBS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수특, 수완이라는 EBS 연계 교재를 갖다가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도 조금 더 분석을 한 강의, 자료를 갖다가 해석하는 강의를 조금 더 심한 강의를 들으신다면 고2의 내신도 좋은 점수,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탐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스크림 단순히 살찌고 말지만 사탐 선택은 대학 갈 때 나 이렇게 봤어. 우와, 이 학생 훌륭한데 라고 대학이 너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네, 너희들이 아이스크림 선택했듯이 나는 초콜릿 맛이 좋아. 나는 입에 씹히는 게 싫어. 아니, 난 치즈 플레이버가 좋아. 나는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이 명확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개념과 다른 자료를 연결한 연습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선택하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고2 때는요, 내신에 깔려있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쫙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3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지리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은요, 네, 인강 예습으로 학교 수업 들으십시오. 용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지? 암기법, 선생님 알려준 암기법 따라서 비웃지 말고 따라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부만으로는 수능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고2지만 수능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기출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합시다. 이래야지 온전한 지리 공부가 됩니다. 이것을 안 해버리면 나는 내신 때 점수 잘 나왔는데 수능엔 점수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 대학교 못 가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두라는 거죠. 그리고 고3 때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딱 2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EBS 연계교재 풀고 조금 더 기출 분석, 약간 심화 자료 분석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너희들 행복한 달달한 대학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남승이었고요. Q&A 게시판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질문 남기시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강에서 만납시다. 안녕.